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돌아오는 저희 KW NFT 아트 경제방송 최초 NFT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NFT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FT에 대해서 관한 정보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여러분께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NFT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주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실제로 NFT 관련이 있다라고만 하면 급상승이 나오고 상한가 가고 이런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크래프톤이 상장한 지 딱 6개월째가 되는 날이었고요.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기간이 어제 끝이 났고요. 물량이 쏟아지면서 하락이 예상됐던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크래프톤 정말 딱 그날에 딱 맞춰서 NFT 관련 뉴스 내보이면서 주가 방어에 정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음은 가상 의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슬슬 봄옷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맞춰서 롯데홈쇼핑이 업계 최초로 가상 디지털 의류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실물 상품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NFT 관련 의류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 NFT 의류 점점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NFT 이제 부동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현실에서 부동산 투자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정말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건물주가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강뷰 아파트며 단독주택이며 현실에서는 정말 꿈도 꾸기 어려운 그런 부동산들 이제 소유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고요. 월세 전세처럼 NFT 공간에서도 임대 수익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FT 부동산 정말 극초기인 지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텐센트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NFT 프로젝트를 요즘에 정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이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유엔이 정말 처음으로 승인한 NFT 프로젝트이고요. 기술 프로젝트인 만큼 앞으로도 NFT에 관한 규제가 조금 전 세계적으로도 풀릴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은 NFT 아직은 조금 낯설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NFT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오프라인으로 생겼습니다. 작품들을 실제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프라이빗한 NFT 공간이 서비스가 되는 만큼 실제로 구매하실 분들 아니면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 주에 NFT 관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저는 돌아올 텐데요. 2부에서는 NFT 대표님, 지금 프로젝트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대표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KW NFT 아트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NFT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은 조금 낯선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NFT 투자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실 마홍일 대표님 모셔왔습니다. 마홍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흔글 대표입니다. 자, KW NFT 아트 이제 대표로 나오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NFT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거가 다 NFT로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LG전자에서는 뭐 인증서죠. 그러니까 상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상장을 NFT로 줬어요. 네. 자, 이거 뭐 덧체 불가한 상장이니까 여기서 딱 인증서를 찍어서 NFT로 상장을 줬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보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도 이제 NFT화로 디지털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게 진짜 등기부등본에 그 서류 찍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실생활에 NFT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뭐가 체크 포인트냐? NFT가 실생활에 만약 변화가 되게 되면은 그 시초에 했던 무언가들은 전부 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핸드폰이 개통이 되고 거기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거가 이제 2억의 거래가 됐다고 했잖아요. 나 맞아.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 첫 문자 메시지 2억의 거래가 됐다고. 네, 첫 문자 맞아요. 메시지. 그게 뭐냐? 처음에 보낸 핸드폰이 처음 탄생해가 처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어쨌든 2억의 거래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포인트가 뭐냐면 굉장히 세상을 바꾸게 될 그런 어떤 기술들, 굉장히 세상에 많이 익숙해져야 될 기술들이 시초에는 그만큼 더 뭔가 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속 집신이요? 집신 그거 나무로 엮어서 엮은 거. 만드는, 집신만 신다가 갑자기 고무신이 나왔다 싶어요. 아, 그럼 최초의 고무신은 뭔가 좀 이렇게 이슈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맞죠. 그리고 네. 이런 것처럼 지금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2년, 3년, 4년만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2년, 3년 지나도 이 NFT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넷도 진짜 10년 전에는 인터넷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10년 전에. 10년 전에만 10년 해도 전에요? 불과 인터넷, 10년 전에요? 네, 뭐 검색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정도 들어가면은 네. 정말 그때는 네이버가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음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 네, 그때가 그 당시에는 다음이었고요. 막 그 다음에 또 네이버로 바뀌고 네. 이제는 뭐 또 페이스북으로 가고 쓰고요. 구글로 가고 네. 이렇게 가잖아요. 자, 어떤 기업을 특정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NFT라는 것들이 생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코인만 생각하더라도 코인도 맞아요. 5년 전, 6년 전에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코인에 다 알 거라고 그쵸, 제가 생각했겠어요? 그때 위험성이 정말 많이 네. 얘기가 되면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실 코인은 막 투기다 이러면서 저도 좀 꺼리긴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뭐 투자 관심이나 있었나요? 있었죠. 그렇게 네. 그래요? 있었습니다. 있었나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막. 네. 태어날 자, 때부터 네.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뭔가가 지금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것들은 특징이 그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급속화되고, 그리고 디지털 안에서 이 가상세계 안에서 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시장 자체가 가상자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됐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지 않나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비대면부터 해서 네. 실제로 만나기도 힘들고 하니까 랜선으로 뭐 술자리도 많이 하고 한 것처럼 코로나 영향 좀 클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거는 뭐 저의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280% 정도. 280%요? 왜 이게 그러냐? 게임 때문에 그래요. 게임 때문에 NFT가요? 모든 이 가상, 게임, 이 가상 세계가, 가상 자산의 그런 가치가 굉장히 커진 게 NFT도 전부 결국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게임을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할 것 같나요? 반은 좀 안 되게 할 것 같아요. 반은 좀 안 되게요. 네. 네, 반은 좀 안 네, 되게. 한 30억 명?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네,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0억 명 정도의 네. 게임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를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정말 게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오지의 아. 환경, 정말 저 아기들, 그쵸. 저 고령 분들 다 포함해서 30억 명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하는 거예요. 한다는 거네요. 본인 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저 게임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 하고 그냥 저도 함께 합니다. 그럼 옵치부터 해가지고 배그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해요. 이런 게임들에 익숙하고 게임에 익숙하다는 거는 가상 세계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게임이 커진 이유는 뭔가 자기가 나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 너도 오고 여도 오고 이 공간에서 모여서 같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게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거기서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야 게임이나 하자 하고 서로 접속해가지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PC방 문화 다 같이 가서 게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저 윗세대 분들이 뭐 당구장을 가는 거랑 PC방 가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하나의 이런 그 오프라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장벽이 무너진 거는 굉장히 큰 건 어쨌든 게임이라고 보고요. 게임 산업이 현재 어느 정도의 그 돈적으로 볼게요. 영화 산업이 클 것 같나요? 게임 산업이 클 것 같나요? 게임 산업이 훨씬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산업하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그 영상 콘텐츠들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드는 돈도 많을 것 같아서 그쵸? 영상으로 바꿀게요. 네. 자, 맞아요? 아니요. 네, 게임이 더 큽니다. 게임이 네. 3배는 큰데요. 네. 우선은 3배요? 네, 영상 산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지금 현재 규모를 지금 현재 제가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10억 달러. 네, 1,010억 달러 1,010억 정도고, 현재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거의 4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계속 바뀌니까 3배 정도가 넘죠. 네. 그러니까 현재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5% 정도를 빠졌는데, 이 넷플릭스가 지금 뭘 하겠다고 하냐면 게임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까지 게임에 네, 진출한대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것들을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디즈니에서 만들 수가 있겠죠. 아이언맨을 마블의 그거고, 마블은 디즈니가 갖고 있으니까 이 판권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이제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넷플릭스도 게임 시장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이 게임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에 빅 엔터테인먼트 있어요. 네. 엔터테인먼트 뭐 JYP, 뭐 YG, YG, SM. 뭐 이런 것들 네. 다 합친 거랑 크래프톤 하나랑 시가총액이 더 밑에요. 대형 기획사들을 다 네. 합친 것보다 크래프톤 하나가요? 네,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크래프톤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렇죠. 네, 그만큼 네. 뭐 이렇게까지? 근데 크래프트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좀 비슷해졌는데, 여튼 이렇게 비율을 그냥 뭉툭하게 한 거는 굉장히 게임 산업 자체가 많이 이제 돈이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도 엄청나고, 그리고 글로벌 추세가 굉장히 게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게임 아시나요? 여러분들 뭐 많이 했던 워크래프트, 옵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블리자드예요. 이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어요.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MS라고 하죠. 인수를 MS가. 했습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데, 왜 인수를 했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게임으로 인한 어떤 접속들, 게임으로 인한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클라우드 기반 게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려면은 내 PC에 그 사양이 좋아야지 빨리 돌아가고 안 그쵸, 돌아가고 했었는데, 맞아요. 네. 앞으로는 서버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걸로. 그러면 근데- 좋은 게 좋은 근데 좋은 사양이 PC가 아니어도 굳이 괜찮은 필요가 거예요? 없어도 인터넷 접속만 빠르면은 그걸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네, 편하게 그런 할 수 식으로 하고, 있겠네요. 그거를 이제 구독 경제, 뭔가 이 서버를 이용할 때 월에 얼마씩 내고 쓰는 요런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면, 그런 것들은 현재 지금 MS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구독을 해서 해보니까 엑스박스 원 같은 걸로 이제 다 하면 다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게임들을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게 되고, 또 꾸준히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멀티플레이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일본에 있는 누군가 또 한번 철권 같은 거 한번 붙어볼 수 있고, 이런 게 하면은 막 일본어로 욕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쩌고 해요. 그러면은 또 나도 전 세계적으로 네. 저도 소통이 이제 되네요. 얘기를 하고요. 네. 굉장히 얍삽하게 하거든요, 제가. 아무튼 대표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제가 한다고요. 네, 게임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네.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게임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 게임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활성화됐는데 게임을 안 하면 한 번 한 사람은 좀 계속 한다. 맞아요. 네, 한번 중독성이 강한 거잖아요. 계속 하게 돼요.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부터 게임을 해보셔야 됩니다. 게임도 해봐야지 이게 뭐가 재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리니지를 좀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어차피 우리나라 매출 1위니까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100% 이해가 갈 거예요. 돈을 엄청 쓰긴 씁니다. 맞아요. 네. 리니지는 안 해봤는데 저도 네. 게임을 하는 게 있거든요. 좀 주로 하는 게임이 있는데 네. 돈도 계속해서 쓰게 되고 이게 일 같다고 느껴지면서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중독처럼. 아,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좀 포기는 못하죠. 근데 진짜 맞아요. 아침에 안 돼요. 저도 한번 이제 그 게임 하는 게 있는데 자면서 하고 눈 떴는데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건 진짜 중독이죠. 중독이네요. 제가 네. 하면은 미친 듯이 하는 게 버릇이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게임이 이만큼 중독성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게임이 이제 돈이 되는 시대고요. 그 전 세계 인구의 그 38%가 게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게임에 익숙한 거죠. 가상 세계 이미 익숙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NFT가 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아이템이라 그러죠. 네, 아이템. 아이템. 중요하죠. 아이템 템빨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자. 모든 게임에는 아이템 빨이라는 게 맞아요. 있습니다. 네, 템빨 전망으로. 중요하죠. BBAL, 네, 아이템 빨이 있는데 BBAL. BBAL. 그렇죠, 네. 아이템 빨을 하려면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 되거나 맞아요.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뽑기를 해야 되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제 NFT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NFT로 거래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디서 똑같이 만들거나 뭐 이거는 진짜 뭐 전설의 검이다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게임으로 봤을 때는 근데 게임 다 좋아하시죠? 게임 다 좋아하죠. 근데 지금 귀에서 엄청 게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PD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게임을 많이 한다는 그쵸.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 신나셨어요. 자, 게임 얘기 나오니까. 자, 게임이 이렇게 많이 커나가게 되면은 이 NFT도 같이 커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아이템 BBA를 할 때, 바를 할 때는 뭔가 아이템을 구매하고 네. 또 누군가는 그 아이템 필요해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증명서가 그 NFT로 찍혀서 나와야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게임 아이템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들뿐만 아니라 옷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템이에요. 그쵸, 그것도 다 맞아요. NFT화 시켜서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옷도 그냥 랄프 로렌이라고 디지털로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랄프 로렌에서 만든 랄프 로렌에서 찍은 그 NFT가 있어야 랄프 로렌 정품인 거고. 디지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이 정품 코드가 NFT라고 봤을 때 그 정품 코드는 진짜 가상 공간에서는 엄청나게 찍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나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전설의 검이라고 샀는데 막 NFT 샀는데 이 NFT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사면은 딱 했는데 또 깍 부러지는 거지. 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제대로 만든 전설의 검, 누군가 만든 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익숙하진 지금은 않지만 네. 바로 익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게임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게임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앞으로 토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자기도 모르게 NFT만 안 씌웠을 뿐 이 아이템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그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짝 변형돼서 나오는 게 이거 진짜 너가 갖고 있는 소유권 맞아라고 하고 정품 코드 딱 찍는 게 이게 NFT이기 때문에 사실 크래프톤도 이번에 뭐 NFT 관련된 것들을 막 한다. 그리고 진짜 이 부분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넷마블이죠. 넷마블은 P2E 게임,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들을 막 만들어서 한국,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 막 오픈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게임상에서 NFT는 정말 이미 하고 있던 건데 거의 단어만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네.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내 네. 게임에 입히는 캐릭터의 옷부터 다 NFT화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네, 그거를 또 본인이 또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게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기를 넘어서 이제 발전기 그리고 더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아람비아 궁전 이거 보셨나요? 아람브라의 궁전. 아람브라, 네. 아람브라. 네, 네, 아람브라의 궁전. 네. 보진 아라비안 않았는데 나이트 제목은 아람브라 알고 궁전. 있어요. 네, 네. 그 현빈 나오는 거. 네, 네, 네. 보셨나요? 아니요, 보진 않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네. 한번 보시면 그 재밌는 게 렌즈를 딱 끼면은 네. 앞에서 막 검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강현실이라 그래요. 아, VR 현실에서 같은.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것은 이제 좀 약간 드라마가 좀 그래가지고 칼로 맞으면 진짜로 다치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근데 진짜로 다쳐가지고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편비 산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진짜 약간 스폰가?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네. 뭐 이제 사실 이제 멀지 않은 거죠. 멀지 않은 겁니다. 이제 렌즈형 VR도 분명히 나올 VR, AR 거고요.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렌즈로 이렇게 끼게 되면 더 리얼하겠다 해가지고 더 선명하게 진짜 3D를 넘은 뭔가 고화질을 넘은 진짜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몸에다 있는 수트 같은 거 이제 있겠죠. 네. 수트를 입으면 다 해가지고 딱 맞으면은 아프고 날 느껴지고. 만지면 간지럽고 막 이런 느낌. 네, 왜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수트로 하면은 전자기파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건데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거의 5년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런 NFT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상장 같은 것도 NFT가 된 걸로 많이 받을 거고 증명식도 뭐 어떤 증명서 이런 것도 NFT로 많이 받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NFT는 굉장히 간편하고 정확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NFT 특성 자체가 복제가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냥 파일로 만들면은 왜 우리가 가서 도장 찍습니까? 도장 맞아요. 찍는 거는 이거 진짜 증명하려고. 증명하려고 그런 거죠. NFT로 증명하면 더 간단합니다. 도장도 위조가 가능해요. 근데 NFT 위변조가.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이게 위증을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을 다 위증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게 진짜 증명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NFT로 들어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에 좀 첫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강남 땅 오르기 전에 저기 봐실 때, 여기 조금 느낌이 뭔가 정책을 뭔가 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한국의 가운데 딸에 있는 그 대전에다 뭘 할 것 같은데, 이럴 때. 막 세종지를 사거나 강남 사거나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벌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밀면 나오는 거 있죠. 이 떼요? 떼랑 돈을 합쳐서 떼돈을 번다고. 아.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네? 네. 네. 아니, 알고 잘 있는 듣고 얘기잖아요. 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그쵸. 떼돈을 버는 거는 빨리 밀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자, 지금 빨리 밀어야지 떼돈을 버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토대가 네. 왜 이 NFT가 될 수밖에 없냐. 전 세계 인구의 38%가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놀란 게 네. 영화가 저는 더 클 줄 알았어요. 영화 영상 컨텐츠 그쵸. 이런 워낙 건 전 돈이 세계 많이 사람들이 들기도 하고. 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게임을 하려면 사양이 받쳐주는 핸드폰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모두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을까라고 했는데 정말로 게임 산업이 훨씬 많아요. 3배가 넘고요. 영상 콘텐츠보다 게임 산업의 3배가 매출이 3배가 넘고 와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세계가 많이 이 게임이라는 거로 글로벌 위아더 원이 될 수 있구나. 진짜 이 게임이라는 걸로는 이제 위아더 원이 되고 그 안에서는 네. 이 게임 아이템은 사실 옷 같은 거는 포브로가 있어도 어떤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게임 아이템을 NFT로 야 이거 내가 1,000만 원 했을 때 그거는 1,000만 원 가치로 누군가 아프리카 사람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게임 아이템 안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인종 차별도 없고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치적 호불호가 색도 없고 크게 나뉘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정말 투명하게 돌아가는 시장이고 이게 진정한 어찌 보면은 중앙 집권을 넘어서는 하나의 블록체인이 어쨌든 너도 나도 다 주인이 되자라는 게 어쨌든 블록체인의 처음에 시작인데 이걸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를 없애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자, 우리 시민들이 만들자라고 시작한 게 블록체인의 처음에 의지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발생된 게 NFT긴 하지만 이 NFT가 생기게 되면은 정말 대기업의 느낌들이 없어집니다.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대기업의 느낌들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어떤 생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이키라고 칩시다. 나이키로 하면 공장 만들어야 돼요. 네. 전 세계로 직접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시간도 네, 많이 시간도 들고. 걸리고 그걸 나도 나만의 나이키를 만들어야지 홍해키 해가지고 이제 말려서 그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도 만들고 네. 디자인도 따고 그걸 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런데도 잘 안 되고 굉장히
그리고 이것도 또 뭐 소재부터 하나가 좀 진짜로 제조를 만들려면 힘든데 네. 이 NFT로 하는 건 어찌 보면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적당한 부분 컨트롤 V 해가면서 아, 디지털로 컨트롤 V, 만드니까 네. 훨씬 더 만들고 이거를 또 제품화 시킬 때는 좀 해가지고 10,000개, 1,000개가 뭐야? 수없이 진짜로 만들어야 되는 건 진짜 고무도 들어가고 모두 들어가고 막 들어가겠지만 맞아요. 네.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쭉 하니까 이게 대기업과 개인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뭐 자본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이 있고 예술성이 있고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의 채널만 잘 잡아져 있으면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뛰어드냐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뛰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그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이 뭐 얘기하다 보니까 빠른데 젊은 친구들이 월가에 가가지고 트레이더 돼가지고 돈 막 벌어야지. 네. 뭐 요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가졌다. 그럼 좀 그것도 옛날이에요. 네. 최근에는 이런 NFT 사업이나 뭐나 신규 사업들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하는 거죠.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내가 대박이 나보자 이렇게 하는 외국인 그 똑똑한 젊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들도 많이 굉장히 생겼군요. 많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시장이 변해가는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네.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은 코인어들 몇 명 말고는 이렇게까지만 이쪽으로 막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KW NFT 아트라고 해놓고 네. 저도 직접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것도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아, 게임을요? 네,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는 제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 얘기를 거의 NFT 프로젝트를 네. 계속 할 건데 오늘 맛배기만 얘기를 하자면 네네. 어쨌든 살짝 레이싱 알려주세요. 게임, 레이싱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에 접목된 미래에서 달릴 법한 차를 전부 다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다 디자인을 다 하시는 디자인을 거예요? 해가지고 차를? 차 디자인해가지고 3D로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네, 그런 것도 다음 주에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 수 있고 그걸 이제 게임상에서 써서 정말 게임을 할 수 있고 그 메타버스상에서 쓸 수 있고 뭐 이런 저만의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튼 진짜 저도 이 차를 만들면 느끼는 게 네. 이걸 진짜 차로 만들면은 수십억이 들어도 못 만들겠다. 그쵸. 네, 차 뭐, 자체가 네, 워낙 못 만들겠다. 나만의 차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 3D 디자인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금방 만들더라고요. 정말 자, 큰 장점이죠. 네, 엄청 장점인데 엄청 멋있습니다. 아, 네, 기대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그 NFT 같은 경우는 여튼 이 NFT가 너무 NFT를 따로 보지 말고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NFT가 같이 커나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이미 NFT에 익숙하구나라는 것들. 여러분 진짜 아직도 나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진짜 어렸을 때 오락실도 안 가봤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 어느 정도냐면 스마트폰 아니라 그 꺽꺽이 뭐죠? 폴더폰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꺽꺽이, 네, 꺽꺽이. 네. 그러면 안 되죠. 아직도 모토로라 레이저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타텍이라 그런가 레이저인가 스타텍 이거 쓰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고양입니다. 요즘에는 게임을 하셔야 돼요. 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게임을 애가 네. 잘한다. 그러면 공부 포기시켜야 돼요. 아이고. 그게 나요. 네. 네. 게임을 정말 애가 잘한다 싶으면은. 그쵸, 네, 맞아요. 요즘에는 요즘에 낫습니다. 페이커부터 세- 해서 응. 참 좋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뭐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데 왜 게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이게 다 공부야 분석이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에임이나 이런 것도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마우스도 이게 게임 시장이 총 게임 시장이 커지면 마우스 시장이 커지겠구나 하면서 마우스도 이제 막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다 많이 먹었어요. 그거 잘 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네. 모든 그런 게 맞아, 나오는 거예요.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알고 그쵸, 이거에 할수 돈을 있어요. 쓰는구나. 해봐야지. 게임 결제가 어디가. 그리고 인터넷 그 이커머스도 해봐야지.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다날이라든지 이런 데서 피지사들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쪽으로 결제가 되면 얘네들이 그냥 돈 벌겠구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여러분이 해봐야 아는 겁니다. 맞아요. 뭐든. 근데 게임도 여러분 해보시면 이 게임 세대가 굉장히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전부 다 NFT라고 알게 되면은 이게 NFT는 지금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갖고 가는 게임 몬스터가 탄생할 것인가.
음. 네, 이게 또 핵심 포인트인데 그쵸. 이것도 음. 다 있어요, 사실. 아, 이미 있나요? 이미 그 많은 게임 유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뭐 텐센트, 롤 모르시는 분 롤, 없죠. 그쵸, 없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나 뭐 블리자드 뭐 다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NFT화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거기서 그러면 그쪽이 NFT를 다 먹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게 왜냐면 NFT가 쓰이는 거는 그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지 어쨌든 여기저기 다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뜨게 되면서 그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랐듯이 아, 맞아요. 네, 메이저들이 또 확 해서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같이 맞아요. 상승. 함께 가죠. 그 사실 NFT가 투자잖아요. 네. NFT를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뭐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NFT는 정말 뭔가 예술의 창작이 들어간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분이 이제 뭐 미대 나오시거나 뭐 이런 쪽으로 예술을 좀 오래 하셨거나 그런 교수님 분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랑 아예 반대 방향입니다. 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 레이싱을 하게 되면 난 무조건 이기기 위해 하는 거고 누구는 레이싱 자체가 뭐 스릴을 느끼는 그 기분만 즐기는 이래 거지. 좋다 이렇게 얘기한 생각이 다른 거죠. 그쵸. 네. 다른 거죠. 네, 뭐 그렇죠. 뭔가 다만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거의 여당 야당 수준은 완전 다른 건데 사실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때 저는 NFT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NFT 투자죠. 새로운 투자 방법이죠. 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는 뭐냐? 내가 사는 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게 투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그 기회 비용 대비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얘를 투자할까, 얘를 투자할까, 얘를 선택했어. 근데 얘를 선택한 게 좀 더 얘가 10% 올랐는데 내게 100% 올라.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렇죠. 얼마나 그거만큼 좋아? 좋은 게 없죠. 그거만큼 네. 좋죠. 아싸바리 땡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투자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이 NFT에 관련된 거는 투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게임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 게임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게임 자체가 활성화된 것들 그리고 어떤 게임으로 뭔가 만들기 좋은 것들 이 게임과 연관되어 있는 NFT를 직접 투자하는 게 상당히 현명한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네. 여기까지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게임 산업을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렇죠. 네. 이미 이게 익숙하다. 진짜,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KW NFT 아트 이 방송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투자적인 방향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내 회사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도 할 거예요. 엄청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자랑하는 건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상을 해외로 할 거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다른 NFT 관련된 게임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경쟁을 하고 싶고 여러분의 응원을 받고 싶은 거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투자나 뭐든 받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아요. 돈 많습니다. 아이고. 자. 네. 뭐 플렉스 하죠. 그런데 우선 이제 저도 그런 걸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는 네. 이 NFT에 대해서 우선은 그냥 남들 나중에 야, 그 코인 돈 되더라 하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어떻습니까? 늦었죠. 꼭다리에서 저 위에 삿갓 잡는다고 하고 삿갓을 사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정말 울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발빠르게 하려면 지금부터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게임도 해보고 그리고 또 NFT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인도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 셀카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14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건지 한번 궁금해 보이시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KW NFT 지금 3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네 번째 방송이죠? 네 번째 벌써 네. 하나 된 네 번째 방송 그 전 것도 쫙 봐보면은 제가 말을 굉장히 쉽게 어려운 얘기도 쉽게 알려드리는 재주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쉽죠. 네,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예시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네, 그러니까 게임 산업 얘기를 한 게 어쨌든 제가 그 수치화시키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가 3천억 달러고 1천억 달러고 영상 콘텐츠보다 게임 산업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더 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지금 뭐 YG 뭐 이런 거 다 합친 거보다 우리나라 엔터 산업 합친 거보다 크래프톤 하나, 배틀그라운드 하나 갖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상장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았죠. 그렇게 봤을 때 와 진짜 이게 이 게임 쪽이
정말 시장이 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끼고 그리고 게임의 이 안에서도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에서 가상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예요. 네. 아, 그쵸. 그거는- 다 NFT화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네,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NFT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메타버스나 게임 세계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거기서 중앙 집권, 게임 회사가 중앙 집권만 빼면은 그냥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너 강퇴시키고, 너 강등시키고, 너 등급 매기고 이런 것들을 게임 회사 안에서 하잖아요. 네네. 이것만 빼면 그냥 그 게임 자체는 메타버스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가상현실 세계니까. 네, 그러니까요. 응. 근데 우리는 그거에 되게 익숙하죠. 맞아요. 예전에는 봐봐요. 예전에는 게임을 어떤 아이템들을 막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겉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더 강력 능력치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걸로 내가 게임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 바깥에서는 쭈구리지만 게임 안에서는 장군이야. 이러면은 이 느낌 때문에 투자를 막 많이 하거든요. 미리 바깥에서는 뭔가 내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여기 안에서 엄청 완전 공주님의 완전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그거야. 요정의.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또 이게 거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걸 게임 회사의 중앙 집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본인의 그 메타버스 안에서 집들이 하는 메타버스가 있다고 합시다. 네. 집들이 갔는데 이거는 어느 작품이야 하는데 뭐 비싼 거 걸려 있고 와.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지만 그것도 하나의 게임인 거예요. 사실 솔직히 그쵸, 보면 맞아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메타버스가 진짜는 아니에요. 그쵸. 가상이죠. 가상현실 세계니까요. 가상현실이죠. 그런데 가상현실 시대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하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게임할 때도 돈 많이 쓰잖아요. 엄청 많이 쓰죠. 재밌잖아. 그쵸.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네, 생각을 재밌어요. 하니까 그 쓰는 거죠. 메타버스의 시작은 100% 재미로 시작할 겁니다. 이걸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걸 하고 여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여기서 나를 꾸미고 여기서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이걸로 인해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같이 오브젝트를 정해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게임을 그 안에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 겁니다. 야, 너 아직도 그거 안 해? 라는 말을 들게 될 거예요. 야, 그거 왜 안 해? 야, 그거나 하자, 모여서 이거를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이런 것들은 네네.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같이 모여서도 할 겁니다. 맞아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네, 게임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도 할 거고 뭔가 이런 식의 문화가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 얘기를 굉장히 계속했는데 사실 PPT 준비한 것들도 있어요. 네네. PPT 준비 많이 했는데 그 내용도 궁금해요, 네, 그 대표님. 내용은 여러분들은 뭐 크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저는 원래 준비한 거를 내 마음대로 안 해요. 네. 네,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내용 좋던데 제가 봤는데. 내용 재밌죠? 좋죠. 네. 네, 자. 그것도 궁금해요, 대표님. 자, 이따 그거는 내용 관련된 것들은 이따가 이제 여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거기 파일로 그냥 드릴게요.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네, 파일 전체를? 파일로 그냥 드릴게요. 네. 네. 자, 뭐 우와. 굳이 그냥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네. 이 NFT에 대해서 뭘 이해하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큰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쵸. 왜냐하면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도 내가 주는 자료도 보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있구나, 뭐 있구나 한 건데 정말 저는 말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NFT를 예술적인 창작으로 와서 하는 시각이 아니라 네. NFT 자체를 뭔가 이게 돈이 될까? 이걸로 더 투자를 해가 투자는 뭐냐?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 이걸 할 수 있을까? 요 포인트로만 보기 때문에 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 조금 다른 걸로 좀 돈 좀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NFT 관련된 여기 링크 노란 뜨면은 톡방 들어오시면 그때 찍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한번 들어올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희 문자로 받고 있는 거 아니죠, 대표님? 네, 그래서 QR 노란톡방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NFT 아직 낯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울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미 게임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 게임하면서 가상 세계에 이미 익숙해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게임의 모든 요소들이 다 NFT화 될 수 있기 때문에 NFT는 낯설고 막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NFT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정말
더 부가적인 이익도 창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NFT 한 번쯤은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투자 방법인 만큼 정말 새롭지만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마홍일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PPT 지금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이 PPT 저희 대표님이 통째로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이 PPT 받고 NFT가 뭔지 한번 오늘 말씀해 주신 거 토대로 어떤 건지 알아보고 싶다. 나도 투자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 잠시 후 화면에 QR코드가 나갈 텐데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마홍일 대표님과 직접 NFT에 관한 이야기 듣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요. 핸드폰 상단에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뜨게 되고요. 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딱 눌러만 주시면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NFT 미리 선점하시라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늘 저희 방송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신 후에 NFT 관련 자료 받아가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은 자료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NFT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방송에서 전혀 안 보여주실 거예요? 네, 저 안 궁금한 보여줄 거 거예요. 있는데. 네. 아, 네. 네, 원래 저는 이제 마음대로 합니다. 네,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네. 좀 지금 얘기를 오늘 갖고 온 얘기에 지금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PPT도 안 보여줬는데 네. 아직 네, 3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여러분 이해시키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때 게임에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은 PC 게임도 있고 콘솔 게임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핸드폰 게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모바일이 가장 클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온라인, 네. 그 다음에 콘솔 아닐까요? 정확하네요. 그럼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모바일이. 모바일이 60%. 네, 60%까지는 아니고 네. 한 49%, 45%. 네, 그러니까 50% 절반 정도. 정도. 네,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MS 게임이나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블리자드 게임은 그 핸드폰 게임이 없죠. 네. 아, 네, 전부 다 맞아요. 이제 어쩌면 PC로 하는 거나 이제 콘솔로 하는 것들 말고 없습니다. 그만큼 그게 이제 퀄리티적으로는 훨씬 더 높아요. 퀄리티적으로 높으니까 그래픽이나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하는 느낌, 그 액션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간편한 정말 접근성이 좋아요. 이제 접근성이 좋고 편한 이 핸드폰 게임에 좀 더 떨어지더라도 뭐 이 안에서 마치 모여서 하는 그 느낌 자체 그냥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점유율이 핸드폰 게임이 가장 높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게 그 NFT 관련된 메타버스가 들어간 NFT 관련된 게임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전부 다 네. 핸드폰 게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 전부 다 이걸 콘솔로 맞아요. 나오거나 다른 PC로 나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핸드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핸드폰 게임, 그러니까 게임 시장이 이렇게 30억 명이 쓸 정도로 75억 인구 중에 30명이 쓸 정도로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또 이 모바일 게임이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NFT 관련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모바일로 나오는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게임들이나 그런 투자들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겠구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네. 이거 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QR코드는 그냥 옆에 띄워놔 주세요. 알아서 찍고 들어오시게. 네, 자, 뭐 제가 말하는 거
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옆에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6분 남았으니까. 자,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QR 찍어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거 사 저거 사를 지금 당장 잡아드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한정적으로 인원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주고 뭐 따로 돈을 받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자료를 주고 어떤 민팅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커뮤니티 개념의 방을 만들어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좀 받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향들은 제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타겟팅은 거의 이제 해외에 있는 유저로 갈 거고요. 이렇게 이제 회사도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제 언제나 이 코인에 관련된 것도 사실 TV 방송 최초로 잡아드린 게 저였어요.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 그때 살 때 M 땡땡이랑 아시아 여기 그전 아시아였죠. 그 전에 그때 이제 저랑 변호사랑 저 밑에 트레이더랑 같이 셋이 나와가지고 네. 이 코인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방송에서. 네. 최초 방송으로 네, 최초 코인을 방송을 한 거예요. 잡아주신 그리고 거예요? 네. M땡엔 방송에서도 처음으로 했었고 처음으로 많이 알렸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제가 했을 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국장이나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맞아요. 야 그거 했다가 그럴 수 괜히 있죠. 사기꾼 소리 듣는다. 그거 했다가 왜 제가 그걸 해서 비트코인을 팔거나 이더를 팔거나 한 거 없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죠. 네, 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지도나 여러분을 알리고 또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긴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그걸 한다고 제가 특별히 뭘 판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왜 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했던 이유는 이거는 좀 미래인 것 같고 저는 해외 선물 포갱 익스체인지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외 선물의 시카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이거는 없어지지 않겠다. 진정한 NFT처럼 뭔가 딱 붙어 있겠구나. 비트코인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투 잡을까봐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였죠. 네, 그때 그때 같이 했던 변호사랑 얘기를 막 약간 찬반 토론처럼 했는데 네. 그때 180만 원이었을 때요. 나는 800만 원 무조건 간다였고 더 떨어지면 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800만 원 가니까 언제 사도 상관없다. 박아 이렇게 나는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요. 네, 그런데 상대편은 안 그러셨군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제 말이 맞았죠. 자, 지금, 이런 네.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힘들 때 저는 또 주식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완전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라고 하기에는 조금 퀘스천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종목 장세니까 종목을 잘 선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거기일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NFT는 이거 시작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업군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커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잡아야 될 타이밍이구나라는 거는 확실히 알겠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필두로 가는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산업의 필두로 가고 있다. 게임 산업이 영상 산업 우리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돈도 크고 파이도 크고 규모도 보는 사람들이 크고, 네. 크다. 네,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보다 게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진짜 게임을 산업 그만큼 자체가 규모가 3배나 크니까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그런-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사실 크래프톤도 네. 배틀그라운드 나오기 전에는 그냥 중소기업의 중중중도 안 되는 망하기 직전의 기업이었어요. 맞아요. 네.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하나 그렇죠. 정말 대박이 났죠.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정말 시가총액이 완전 엔터들을 다 눌러버렸죠. 네.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치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 때문에 갔다고 쳐요. 네. 하지만 이 방탄이 얼마나 대단하지만 그거보다도 배틀그라운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계속 다른 에디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방탄도 다른 에디션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은 좀 다르죠. 그쵸, 네. 그런 개념인데 여튼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게임을 필두로 한 메타버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NFT는 앞으로 굉장히 커나갈 거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여기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갖고 온 자료들도 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NFT를 언제나 투자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어떤 투자,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전략 위주로 그리고 내 사업, 지금은 뭐 10억짜리 사업이냐 100억화 시키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 사업도 키워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마홍일 대표님 NFT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임 산업에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NFT 아직 낯설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게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가상현실에 이미 익숙해지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게임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의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NFT화 될 수 있기 때문에 NFT는 낯선 게 아니다. 여러분께 이미 익숙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내 눈에 직접 보이는 투자 방법이고요. NFT는 새롭지만 확실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저희 마홍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방법이 다 그렇듯 초기에 선점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에는 정말 위험성 얘기도 많았고요. 사기 얘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꺼려 하시던 투자 방법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그때에 비교하면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정말 초기에 선점을 하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NFT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NFT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게임 산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NFT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자료 드리고 있고요.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커뮤니티 개념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1분 안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